영상이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유명하죠. 예언한 친구 아닌가요? 네. So now I shall explain the danger to the world for 2019 November to 2020 April. This year is surely going to be really troublesome for the whole world according to astrology. 전 세계에 닥칠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소년. 과연 어떤 위험을 예언한 것일까? 영상 속 소년의 경고는 다음과 같았다. There will be widespread diseases across the world and economic disasters will happen. Gold prices will rise with oil. The airplane industry, automobile industry and motorcycle industries will suffer severely. 소년이 위험을 경고했던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오히려 평화로워 보였는데 귀담아 안 들었겠지 사람들이. 그치.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전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은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가 발생했다.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이후 코로나19는 급속도로 퍼져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고 소년이 예언한 전 세계적으로 생겨난 질병의 문제. 코로나19 팬데믹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팬데믹 이후 찾아온 경제 위기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항공 운송업계에 대한 전망까지. 세계의 어두운 상황은 소년의 예언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와, 어떻게 해? 이후 소년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코로나19를 예언한 이 인도 소년의 이름은 아비냐 아난드. 예언 당시 그의 나이 겨우 14살이었다. 중1 때. 어린 소년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예언을 할 수 있었던 걸까? 정말 신의 재능을 가지기라도 한 걸까? 그가 신비로운 예언가로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14살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천재성 때문인데 이미 10살 무렵 대학에서 점성학과 인도 전통 미생물학을 전공했고 고대 힌두어 경전을 외워 모두를 놀라게 했다고 한다. 우와. 게다가 전 세계 최연소 점성가인 그는 2020년 12월 코로나19를 넘어서는 두 번째 재앙이 다가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저 때는? 저것도 맞았어? 무슨 일이 있었죠, 저 때는? From this evening, I must give the British people a very simple instruction. You must stay at home. 소년이 예언했던 12월 20일 바로 그날 영국과 인도에서 규모가 더 크고 전염성이 강한 2차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가 이어지며 이게 딱 전날이야? 소년의 예언대로 전 세계는 또 한 번 대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올해에도 계속된 소년의 예언. 그럼 이제 귀담아 들어야지. 그러니까. 다 맞아 떨어지니까. 국가적인 재난을 비롯한 전염병 사태, 경제 붕괴 등이 일어날 것이라며 소년이 구체적으로 지목한 나라는 미국, 일본, 인도. 실제로 소년의 예언 이후 2021년 6월 24일 미국 마이애미 아파트 붕괴, 저것도 맞췄다고? 2021년 7월 3일 일본 시즈오카현 산사태 발생. 코로나와 검은 곰팡이증까지 더해져 최악의 시기를 맞이한 인도의 상황까지 정확히 적중했다. 코로나19를 예언하며 전 세계 화제의 한가운데 서 있는 천재 예언가 아비냐 아난드. 소년은 정말 미래를 내다보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것일까? 소년에 대한 뭐 기사도 보고 근데 네. 그때는 에이 얻어 걸렸겠지 그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영상이 저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혹하는데요. 네, 그러게요. 굉장히 그것도 약간 PPT까지 이렇게 틀어놓고 맞아요. 강연하듯이 네. 행성들의 움직임을 막 그리면서 디테일하게 설명하니까 괜히 좀 뭔가 과학적 근거가 있어 보이고 사람들이
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했던 1999년 종말론 다 기억하시죠? 네. 하죠. 네. 그때 뭐 세상이 떠들썩했었는데 네. 99년에 지구 종말한다 뭐 그런 거가 이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당시에 영화도 그런 거 많이 나왔습니다. 90년대 후반에 뭐 아마겟돈, 딥 임팩트. 그래 맞아. 만화, 영화 이런 거 엄청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네. 뭐. 다 인기 많았죠. 책도 난리가 났었고 어쨌든 그때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세기의 예언가였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중에 혹시 뭐가 맞았고 뭐가 틀렸는지 아실까요? 1666년에 런던은 불타 정의로운 자의 피를 요구하리라는 예언은 도시의 건물 85% 이상을 태워버린 런던 대화재를 정확히 맞췄고 맞았어? 어머. 이탈리아 근처에서 황제가 나타나 제국의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는 예언 역시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의 역사적 등장을 정확히 예측했다. 너무 소름 끼치게 정확한데요? 뿐만 아니라 1789년 프랑스 대혁명,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의 등장, 대박이다.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사건까지 이 모든 사건들이 놀랍게도 노스트라다무스가 살아생전 예언한 것과 정확히 일치했는데 세계를 뒤흔든 거대한 사건들을 맞추며 세상을 놀라게 한 세계의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 그는 어떻게 400년 이후의 세상을 내다본 것일까? 저는 막 감탄하면서 봤는데 네. 정창호 교수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네. 계시고 막 비웃으시고 여기서는 계속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셋만 신기했던 것 같은데. 너무 신기하게 봤는데 자 인도 소년에 이어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영상 두 분은 그죠 놀라셨죠? 놀랍기는 하죠. 네. 예. 왜냐면 너무 큰 사건들을 그래도 네. 맞추긴 했으니까. 그래 굵직굵직한 근데 거. 아까 코로나19를 예언한 인도 소년과 노스트라다무스 두 예언가 모두 행성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공부했다고 하잖아요. 점성술로 미래를 알 수 있나요? 아니 너무 저희 셋만 집중하고 세. 곽 작가님 표정이 너무 회의적인 표정이에요. 어디서부터 어긋난 거죠 저희가? 왜 이렇게 하고 뭐 동국세 시기를 비롯한 많은 기록들에 나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하늘을 돌고 있는 행성들의 패턴에 따라서 각자 자기 띠와 성별에 따라서 자기의 운명을 관장하는 행성이 그 해에 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요즘에 뭐 별자리 점 이런 거 보듯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금년에 무슨 띠니까 따져보면 수성이 나의 운명을 관장한다. 그러면 나의 직성이 수성인 거예요. 아. 어떤 사람은 나의 직성이 화성인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은 운세가 달라진다 뭐 이런 식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직성이 수성인 사람은 운이 되게 안 좋다고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직성이 수성인 사람들은 그거를 풀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새해 첫날 아침 일찍 물을 떠가지고 뭐 그걸 놓고 뭐 빈다든가 뭐 그런 걸 해야 돼요. 그거를 직성이 풀린다라고 한 거거든요. 조선시대에서 서울 지역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풍습입니다. 하늘의 행성들마다 띠와 성별에 따라서 그런 그 해의 운명이 결정된다. 요즘 우리 한국인들 중에서 누가 그걸 믿습니까? 직성이 풀린다는 말의 뜻도 모르고 그냥 다 사라졌어요. 그런 식으로 하늘에 있는 뭔가 되게 그런 신령스러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떠다니는 뭐 행성들도 다 각자 뭐 어떤 신령이고 그것이 어떤 이런 뭐 마법 같은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의 운명을 조절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춘 건 맞춘 거잖아요, 그죠? 물리학적으로는 예언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 또 그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예언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예언이 미래를 바꿔버리잖아요. 주식이 오른다. 그럼 사람들이 다 몰려가니까 주식이 실제로 안 오르고 내가 어디 가서 충무로에 죽는다. 난 충무로에 절대 안 갈 거잖아요. 예언을 맞추려고 제일 하면 혹하다, 제일 혹해. 오히려 흐리멍텅하게 지나고 난 다음에는 맞았네. 때가 오기 전까지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게 예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네. 그러면 뒤에 사람들은 최대한 일어난 사건에 맞춰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와. 그리고 예언을 믿는 마음이 누군가 나를 좀 속여줘. 그래야지만 내가 행복해. 그러면은 사람들이 예언 같은 것을 믿으면 행복해지니까. 그래서 믿는 것 같습니다. 설득된다. 오, 너무 설득됐어. 그래서 굉장히 이게 애매하고 모호한 부분이 많은 그런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한 교수가 진행한 실험이 있는데 네. 같이 한번 보시죠.
2003년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 조직 행동학을 가르치는 치피스 교수에 의해 한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됐다.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에요. 수업에 참여한 80명의 학생에게 특정 단어가 들어간 시를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불 그리고 도시라는 핵심 단어가 들어간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시였다.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지구를 흔드는 불이 일어나리라. 그로 인하여 새로운 도시 근처의 탑들이 흔들리리라. 두 개의 커다란 바위들이 오랫동안 전쟁을 하리라. 그러면 아래 투사가 새로운 강을 붉게 물들이리라. 이후 노스트라다무스의 시를 읽은 첫 번째 그룹에는 이 시가 9.11 테러를 예언한 것인지 질문하였고, 두 번째 그룹에는 이 시가 런던 대공습을 예언한 것인지 질문을 해봤는데, 같은 시를 읽고 서로 다른 질문을 받은 두 그룹의 학생들은 과연 어떻게 대답했을까? 이거 역시도 사람들은 대단하다. 몇백 년 전에 이 사건을 예언했다라고 많은 이야기들 했는데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질문에 따라서 그대로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9.11이었을 것 같나요? 하면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네요. 그리고 런던이었을까요? 하면 런던이네요. 그러니까 그냥 해석한 사람이 그 대답을 그냥 내려주는 거잖아요. 이런 거 아닐까요? 하면 맞는 것 같아 하고 약간 현혹되는? 아니, 그리고 저게 딱 그러지 무슨 않았을까? 뭐 어디서 몇 날 며칠 뭐 위치 장소 이렇게 딱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시적으로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이 질문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그룹의 학생들은 놀라운 답변을 내놓았는데, 먼저 9.11 테러를 예언한 것인지 질문했던 첫 번째 그룹은 무려 68%의 학생들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맞았다고 대답했고, 런던 대공습을 질문한 두 번째 그룹은 61%의 학생들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맞았다고 대답했다. 진짜 의심하지 않네. 도대체 왜 학생들은 서로 다른 사건을 예언했다고 대답한 것일까? 야, 아까 존박 씨가 정확하게 대답을 하셨네요. 질문대로 대답을 하게 되네요. 그죠? 런던 대공습은 1940년, 9.11 테러는 2001년, 시대와 장소, 규모까지 확연히 다른 사건인데 왜 두 그룹의 학생들은 모두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맞았다고 생각한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우리가 점 보러 가거나 용하다라고 하는 점쟁이한테 갈 때 용한 점쟁이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답변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상황에도 들어맞을 수 있는 모호한 형태의 답변을. 이거는 내가 이 사람이 뭘 말하는 건지 용하다고 했는데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가 답을 껴맞춰 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생성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대표적으로 반엄 효과라고 부르거든요. 반엄. 시대의 사기꾼으로 알려져 있는 P.T. 반엄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누가 들어도 혹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내 이야기야라고 알게 돼서 그래서 그 이름으로부터 나온 건데, 그렇게 애매하고 되게 일반화된 말들을 늘어놓으면 사람들은 이거는 내 상황인 것 같아, 이건 이거 같아라고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스스로가 상상해서 맞춰 나갑니다. 그러니까 삶이라는 거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이 터질지도 모르고 너무나 불확실한 것이 많은데, 사람들은 그 불확실성을 다 받아들이게 되면 뇌에서 점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코티졸이 분비가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사실은 멘탈이 안 좋아집니다. 이게 실제 통계 중에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언제 끝나는 거야?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10명 중 7명 이상이 번아웃이 왔을 거라는 통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누구라도 맞는 것 같은 애가 예언을 하면 얘 말을 믿으면 내 불확실성에 조금 위안이 되니까 마음의 안정감은 생긴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예언을 좋아하고 믿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또 하나 좀 더 진지하게 정말로 뭔가를 꼭 맞추는 거, 미래의 일을 꼭 맞추는 거, 이런 거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규칙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규칙성.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언하고는 조금 다른 네. 과학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서 규칙성을 찾아내서 예측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거는 점성술하고는 다른 건가요? 점성술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모호한 시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식이 일어난 거 혹시 실제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멀쩡하게 하늘이 밝게 있는데 갑자기 쓱 어두워지면서 깜깜해지고 순간적으로 햇빛이 가려지기 때문에 약간 한기가 싹 돌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약간 좀 정확합니다. 그거를 놀라가지고 그냥 가만히 일식이나 이런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어요. 다 막 소리 지르고 어떤 사람은 막 눈물 흘립니다. 너무 이상한 체험이라 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어떤 사람이 하늘을 딱 보면서 내일 일식이 일어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로 일식이 일어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처럼 보이겠습니까? 그렇겠다. 태양을 움직이는 뭐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 일식이나 월식이 일어나는 것은 수천 년 전부터 별들을 잘 관찰해서 행성들을 잘 확인을 해가지고 달과 태양의 움직임을 잘 따져가지고 사실 계산해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규칙성을 찾아내서 자연현상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과학의 기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화학적으로는 그렇고 네. 물리학 교수님 입장에서는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확률 제로인 사건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확률 제로? 제로니까 안 일어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사람들이 로또 1등 명당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어디선가 로또 1등이 나오면은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모이지. 이왕 살 바에는 그치, 거기 가지. 우리 동네가 아니라 거기 가서 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그 가게의 매출은 뭐 100배, 1000배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 다음도 거기서 확률이 높아지네. 올라가는 거죠. 100배, 1000배 올라가는 거죠. 과학자들의 예언을 그냥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결국은 통계학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통계학이다. 그렇죠. 네, 데이터가 모인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을 한다. 미래에 뭐가 일어날지 이거를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과학자들 중에서 뇌과학자들은 우리 뇌가 예언 머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그럼 우리가 뇌를 왜 갖고 있을까요? 생각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 생각이라는 것 자체는 쓸모가 없고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내가 쓰나미가 몰려온다. 얘는 보고 아 저렇게 몰려오면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내가 도망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 몇 초라도 뇌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쓰나미가 몰려오면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라고 예언을 하는,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 머신인 거예요. 미래를 계속 생각을 한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진화의 과정이 어떻게 가능해졌냐라고 하면 빅데이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많은 경험이 쌓여서. 네,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알아야 돼요. 미래를 예측하려면 과거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중에 뭐가 쓸모 있는 데이터인지 네. 이 데이터 중에 어떤 것들을 가지고 기억해야지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지 그걸 알아내는 건데 사실은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뇌가 하고 있는 일이 다른 과학 분야에서도 우리가 이제 통계를 가지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하고 있는 일관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언에 관해서 다양한 과학적 가능성을 이야기해봤는데요. 예언가들의 예언은 정말 미래를 예측한 걸까요? 아니면 우연이었을까요?